저는 웨딩홀 뒤쪽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순간 웨딩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보았죠.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신랑과 신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신부는 부케를 떨어뜨릴 뻔했죠. 100일 된 아기를 안고 있던 신랑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기, 모두가 신랑의 아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작은 생명체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미친 사람 아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신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안 돼, 제발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면서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어요. 침대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남자와 여자. 바로 제 전 남편과 저기 단상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이 숨을 헐떡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불륜 사진 아냐? 신부가 다른 남자와? 이어서 두 번째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또렷한 글씨로 적힌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신랑과 아기는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 전 남편과 아기는 99.9% 일치한다고 말이죠. 신랑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신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신랑 어머니는 아기를 더 꽉 끌어안으며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방긋방긋 웃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려던 이 결혼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 아기의 진짜 아버지는 신랑이 아니라 제 전 남편이에요. 그런데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순진한 신랑을 속여서 결혼하려 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 거야? 아기 아빠를 속인 거네? 이럴 수가 있나? 저는 6개월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제 가정을 파괴한 두 사람이 떳떳하게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요. 그들만 행복하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특히 무고한 신랑과 양가 부모님들까지 속이면서 말이죠. 신랑이 신부를 향해 다가가며 격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대답해봐. 신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죠. 웨딩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봤어요. 저는 드디어 복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복수를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남편과 저는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주말이면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죠.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남편이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직장 이야기려니 했죠. 설마 그 인턴이 우리 가정을 파괴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대학교 갓 졸업한 여자인데 정말 똑똑하고 일도 잘해요.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후배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혼자 미소를 짓기도 했고요.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제가 넌지시 물어봤죠. 응. 신입사원 교육 담당을 맡게 돼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시원하게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였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죠.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몰래 따라가 보기도 했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확인한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회사 인턴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요. 둘만의 데이트 사진들, 달콤한 메시지들, 심지어 앞으로의 계획까지 세워놨더라고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거였어요.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너무 기뻐. 응, 오빠.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과 정면으로 맞섰어요. 당신 불륜하고 있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고작 그게 다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에 빠진 건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닌 그냥 자기 감정을 정당화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이혼하죠. 제가 차갑게 말했을 때 남편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 나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의 5년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서 저는 전 남편과 그 여자의 근황을 알게 됐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이었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야,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더라.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남자요? 그럼 전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도 낳았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회사 후배 중에 한 명과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 남자는 자기 아이라고 믿고 있다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전 남편의 아이를 낳았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니. 설마 했지만 혹시나 해서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여자가 전 남편의 회사 후배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남자가 100일 된 아기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는 거였죠.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네요. 가엾어라. 지인이 혀를 찼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여자가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양가 부모님들까지 속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신랑 부모에게는 아들의 아이를 낳아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고, 자기 부모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다고 했다더군요. 정말 뻔뻔스럽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는 진짜 아기 아버지인 제 전 남편과는 몰래 만나면서 순진한 신랑에게는 자기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아기는 이미 태어났는데도 말이에요. 신랑 부모님들은 드디어 손자를 본다며 기뻐하셨다고 해요. 100일 잔치도 성대하게 치러주시고
결혼식 준비도 정성스럽게 도와주시고 아기 용품도 더 많이 사주셨다더군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속이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아기를 보증수표로 쓰고 있는 거네요. 지인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로 그 여자는 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생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들만 행복하게 놔둘 수 없다고. 특히 무고한 신랑과 양가 부모님들이 속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아기는 이미 태어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어요. 먼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탐정은 며칠 만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전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 그들이 아기와 함께 있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DNA 검사 결과지까지요. 그들이 몰래 검사해본 결과 아기는 확실히 제 전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탐정이 자신 있게 말했을 때 저는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단순히 증거만 공개하는 건 재미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바로 결혼식 당일의 말이죠.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양가 부모를 속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거든요. 먼저 신랑 부모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봤어요.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랑 부모님들이 정말 기뻐했다고 해요. 드디어 손자를 봤다. 이 애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거야. 100일 잔치를 정말 성대하게 해줘야겠어. 신랑 부모님들은 아기가 정말 자기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100일 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주시고 돌반지까지 맞춰주셨다더라고요. 특히 신랑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의젓하다니까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책임감이 없다는데 우리 아들은 다르네요. 손자가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 닮았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속이 답답했어요. 순진한 어른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신랑 어머니는 아기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해요. 아기 용품을 더 사주시고 육아용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죠. 이제 드디어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네. 아기가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 결혼하면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줘야겠어.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정말 기대에 차 계셨다더군요. 그런 진심을 속이는 그 여자가 정말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신부 쪽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걱정하면서도 기뻐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도 결혼을 해서 다행이다. 사위가 되실 분이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안심이야.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이었죠. 딸이 미혼모가 될 뻔했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니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하지만 정작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여자는 진짜 아기 아버지와는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순진한 신랑에게는 자기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화가 났던 건 그 여자가 아기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거였어요. 신랑이 혹시라도 의심하면 아기 때문에라도 우리 헤어질 수 없어라고 했다더군요. 이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해. 당신이 아니면 어떡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신랑의 책임감을 자극했던 거죠. 순진한 신랑은 그 말에 넘어가서 더욱 결혼을 서둘렀다고 해요. 양가 어른들도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분에 동조하셨어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하시면서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셨죠.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제 가정만 파괴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정까지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신랑 부모님들이 우리 손자라고 부르며 아기를 아끼는 모습을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 아기가 자신들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걸 말이죠. 진실을 알아낸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모든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였죠. 먼저 웨딩홀 정보부터 알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언제 개입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그 웨딩홀은 제가 예전에 친구 결혼식 때 가본 곳이었어요. 시설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스크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죠. 다음으로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불륜 사진들은 너무 노골적인 것보다는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DNA 검사 결과지도 깔끔하게 편집했어요. 이 정도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겠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자료들을 점검했습니다. 사진의 화질도 좋았고 DNA 결과지도 공식 문서라 믿을 만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어떻게 웨딩홀에 들어가느냐는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초대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하객 중 한 명으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적당한 정장을 입고 선물을 들고 가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웨딩홀은 워낙 사람이 많아서 한두 명 정도는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거든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복수를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잠깐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하니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가정을 파괴하고도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순진한 신랑과 양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그분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결혼을 막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화장도 적당히 했어요. 가방에는 USB와 몇 가지 비상용품들을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제지당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마음의 준비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오늘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야.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떨리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침내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웨딩홀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언제 개입할지, 어떤 순서로 자료를 보여줄지, 만약 제지당하면 어떻게 할지까지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완벽해. 이제 시작이야. 웨딩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멈춰 섰어요. 화려한 입구 장식과 축하 화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평범한 결혼식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안에서 벌어질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요. 웨딩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뒤쪽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너무 앞쪽에 앉으면 눈에 띌 테니까요. 다행히 하객이 워낙 많아서 저 정도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랑 쪽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 신부 쪽 가족들까지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축하의 미소를 지으며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신부가 정말 예쁘다던데. 아기도 있다며? 정말 축복받을 결혼이네. 신랑이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다행이야.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으니 속이 더욱 답답했어요. 모두들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 마치가 흐르고 신랑이 먼저 입장했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았죠. 이어서 신부가 입장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가정을 파괴한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신부 뒤로는 신랑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100일 된 그 작은 아이는 하얀 옷을 입고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어머, 아기가 정말 예쁘다며 탄성을 질렀죠. 저는 그 아기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거짓말의 중심에 있는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행복한 결합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뒤쪽에 있던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사회자와 하객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죠. 잠깐만요. 제가 크게 외쳤어요. 이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신랑과 신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하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무슨 일이야? 결혼식을 방해하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서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신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안 돼. 제발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죠.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게 될 자료들은 이 결혼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스크린이 켜지면서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어요. 침대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과 저 단상에 서 있는 신부였죠. 웨딩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하객들이 숨을 헐떡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신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 아니야? 불륜인가? 저는 마이크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신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남자는 제 전 남편이에요. 신랑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봤어요. 신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신랑이 소리쳤어요. 누군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줄 차례였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스크린의 DNA 검사 결과지가 떠올랐습니다. 공식 병원에 도장이 찍혀 있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 서류였어요. 이것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신랑과 아기는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 전 남편과 아기는 99.9% 일치합니다. 하객들이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럼 저 아기의 진짜 아버지는 다른 남자라는 거네. 신랑을 완전히 속인 거잖아.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대답해봐. 신부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죠. 신랑 어머니는 아기를 더 꽉 끌어안으며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손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완전히 속았네. 이렇게 될 줄이야. 신부 쪽 부모님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신 것 같았죠.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신부는 지금도 그 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완전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예요. 추가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최근에 찍힌 것들로 신부가 제 전 남편과 아기를 데리고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 사진들은 불과 일주일 전에 찍힌 것들입니다. 신부는 결혼을 앞두고도 진짜 아기 아버지와 만나고 있었어요. 웨딩홀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이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나. 순진한 남자를 이렇게 속이다니. 아기까지 이용해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날 이렇게 속였어?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신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침내 복수를 완성한 기분이었습니다. 1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드디어 터져 나온 거였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웨딩홀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어요. 하객들 중 일부는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신부를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나, 우리 아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신랑 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손자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뻐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아기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방긋방긋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딸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이냐?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느냐? 신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죠. 신랑이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물었어요. 단 한 번만 솔직히 대답해봐. 이 모든 게 사실이야? 신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신랑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죠. 이 결혼은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어. 신랑이 단호하게 선언하자 웨딩홀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식이 파토난 거였어요.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계획해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복수를 완성한 기분이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을 떠났어요. 뒤에서 계속되는 소란과 울음소리를 들으면서요. 며칠 후 저는 그들의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신랑은 당연히 결혼을 취소했고 신부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양가 부모님들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이후였어요. 몇 달이 지나자 신부와 제 전 남편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결국 원래대로 돌아간 거네요. 지인이 말했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니 복수가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시 함께 있었고 아이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사랑은 결국 진짜가 될 수 없나 봐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들이 함께 있긴 했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으니까요. 결혼식에서 폭로된 사실들은 그들에게 평생 따라다닐 상처가 될 거예요. 아무리 함께 살아도 그날의 수치와 배신감은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와 고통을 이제 그들도 알게 된 거니까요.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진 것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순진했던 신랑과 양가 부모님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막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웨딩홀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로 쌓아올린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